안녕하세요. 작가의 세상의 진행을 맡은 성사빈입니다. 작가의 세상은 작가들의 작업관과 그에 따른 인생관, 그리고 작업 방식 등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저 또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만나볼 작가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작가 최유박입니다. 작가님, 산수화를 계속 그리고 계시는데 네. 작가님에게 산수화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동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 때부터는 계속 산수화라는 그런 그 화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했는데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어떤 산수화의 개념보다는 풍경화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산수화는 산과 물을 그리는 동양의 오래된 그림 형식이었고, 풍경은 바람과 햇빛을 그리는 서양의 그 그림의 어떤 한 장르였는데, 저는 그 산수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동양과 서양이 같이 결합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안에 산수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 안에 작은 포인트 정물들이 있어요. 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파가 될 수도 있고 귀여운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작가님이 어떤 의도로 그리신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풍경과 산수 그림을 수묵으로 작업을 오래 해왔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수묵으로 그리는 그림이 무척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 또 약간 고전적인 느낌으로 보이고, 그래서 영월의 어떤 그 여관에서 낮에 스케치를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야, 내가 그린 그 수묵화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기발한 그런 장치가 없을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글라이더를 그리면 먹그림의 컬러의 글라이더가 주는 어떤 현대적인 거, 그 다음에 바람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 참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도를 하게 됐고요. 어느 날 절벽을 그렸는데 절벽이 그냥 절벽 자체가 있을 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쓰고 있는 소파가 빨간 소파였는데 이 소파를 절벽 앞에 놓으면 뭔가 사람들한테 왜 절벽에 그 소파가 있지? 라고 하면서 물음을 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파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수묵이라는 오래된 전통 그림에 현대성을 부여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장치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동양화를 전공을 하면서 동양화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늘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동양화를 전공을 했지만 모피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두려움도 있고, 약간 요즘에 현대 미술로 넘어가다 보니까 모피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미디어나 설치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작가님 작품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모피를 사용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작가님은 따로 모피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은 이 수묵화라는 그 장르 있잖아요. 그 장르를 정말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크릴감을 샀어요. 그래서 아크릴과 수묵이 섞인 그런 작업도 되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중국 미술사라든가 한국 미술사 이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양화가 가진 이 장점이라는 것이 선이라는 것, 점이라는 것,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 때는 현대적이고 싶으니까 서양제를 많이 썼는데, 대학원 때는 오히려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아시아의 작가로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 개가 결합된, 그러니까 서양적인 채색과 동양의 선이 같이 만나는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모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는 2000년도에 제가 그때 5회 개인전을 했던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작품들을 가지고 뉴욕에 갔어요. 뉴욕에 가서 2주 동안 정말 많은 갤러리에 가서 내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너는 독일에서 공부했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그림이 되게 표현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때 돌아오면서 내가 나만의 어떤 아시아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때 그 작업도 다 멈추고 붓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서 계속 화첩에다가 사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각을 배우고 서예를 배우고 하면서 그 피를 좋게 만들기 위한 연구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20년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해오면서 내가 쓰는 서양의 아주 그 카라풀한 거와 동양의 어떤 붓이 가진 매력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작업은 오히려 그 모필의 그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난 쪽으로 이제 작업이 발전해 왔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계속 동양화 또는 한국화를 전공을 하시면서 한국화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한국화란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저는 늘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과 이름은 동양화지만 한국화, 동양화 약간 그런 정체성도 조금씩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먼저 고민스러웠던 게 한국화, 동양화의 어떤 그 어느 선에 우리가 그 이름을 정의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고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화라고 하면 내가 더 현대적인 어떤 그런 걸 부여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오다 보니까 그 개념을 스스로 뛰어넘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외국에 레지던시를 많이 가다 보니까 외국 작가들을 만나요. 그래서 오리엔탈 페인팅이라는 말을 쓰고 또 코리안 페인팅이라는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해서 오리엔탈 페인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생겨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한국의 어떤 그 현대 화가들이 코리안 페인팅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한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오리엔탈 페인팅이 이미 아시아적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쓰는 게 더 좋은데 굳이 바꾸려고 하니?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동양화라는 용어를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점을 만들고 그걸 더 현대적인 어떤 동양화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용어에는 벗어나서 한국화든 동양화든 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작가님 작품을 보면 사실 자연이라는 거는 어딜 가든 저는 비슷하다고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작가님은 외국에서도 산수를 그리셨고 한국에서도 산수를 그리셨어요. 그럼 지역을 다르게 해서 산수를 그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한국의 풍경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자연으로부터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절벽 시리즈를 그린 낯선 어떤 풍경, 그 다음에 섬을 주고 그린 뭐 흐르는 풍경,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제가 돌을 모은다든가 또 풍경을 채집해서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설치 작업에 어떤 채집된 산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작업을 했어요. 특히 제가 처음으로 먹이라는 것을 현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풍경화를 그렸던 게 이 뒤에 있는 이 검은 풍경이에요. 까만색으로만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이었어요. 지금은 약간의 물이 써서 어느 정도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들지만 제일 처음에는 완전히 까만색으로만 그렸어요. 그 제목을 검은 풍경. 그 다음에는 흐린 먹으로만 그렸어요. 완전히 물통에다가 먹은 물을 조금 넣고서 흐린 거로만 계속 쌓아서 그래서 흐린 풍경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화제를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시선이 외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양의 그 풍경을 거대한 풍경이잖아요. 그 풍경을 동양화의 모피를 이용해서 선과 점을 강조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산수화 개념이죠. 그리고 한국의 풍경은 훨씬 더 아크릴 채색을 강하게 하면서 더 추상적이고 더 현대적인 그런 이제 시도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 그림을 천천히 다시 봐야겠어요. 서양 그림은 점과 선 위주의 수묵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신 것 같고 동양의 그림은 컬러 위주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림을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고성 스퀘어 루트에서 전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처음에 많이 예술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긴 했거든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고성에서의 장점, 아니면 고성에서 전시하면서 느꼈던 점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 고성 스퀘어루트에 이제 전시하기까지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양화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세계의 풍경을 그리면서 미국, 또 뭐 독일, 일본 이런 데 다니면서 제가 거기서 현장에서 그린 그림을 그쪽 갤러리에 전시를 하면서 다니는 세계 미술 여행 프로젝트를 제가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을 그린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찾아가는 그 갤러리라는 그 개념의 전시를 한국에서 해보자. 그래서 속초에서 울산바위만 그린 작품을 전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소를 모색하고 있을 때 이 고성의 스퀘어루트를 제가 우연히 왔다가 이 풍경에 반하고, 그리고 여기 대표님을 만나면서 전시 어떤 그 계획을 내고 이렇게 전시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스퀘어루트가 가진 그 위치, 그러니까 바다, 그 다음에 북쪽에 어떤 그 금강산을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조망이 있어서 문득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행 왔다가 그 루트에 들어오면 철조망을 보면서 아, 우리의 현실이 이게 현실이지, 입고 사는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잖아요. 그런 장소에 제가 있는 것이 마치 남과 북, 그 다음에 한국과 어떤 그 서양의 어떤 그런 그 경계, 어쨌든 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있잖아요. 그런 경계선에 위치한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고성과 또 설악산, 그 다음에 금강산까지 풍경을 작업을 많이 해서 그 세잔이 생투아르 산을 평생 그려서 현대미술의 문을 열었듯이 저도 이쪽 지역의 자연과 풍경을 연구해서 먼 미래에 되게 중요한 어떤 기록과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이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작가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고성의 풍경을 한번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그럼 혹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풍경을 여러 가지 시리즈로 작업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 풍경을 다니면서 여행하고 거기서 그린 그림들로 제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동양과 서양이 결합된 현대와 전통이 결합된 그런 예술로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필력이 있기까지 작가님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춘희박 선생님의 행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도 작가님 많이 따라다니면서 고성 나들이 자주자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작가의 세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작가님.